점유자분이 먼저 명도비용, 이사비용을 얘기해서 기준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비용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고 강하게 전달하시고, 상대방이 제시한 이사비용이 아닌 내가 제시한 이사비용이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협상의 스킬을 쓰셔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매 명도 중에 안 좋은 상황을 현명한 대처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있어서 해당 문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내용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장님 덕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후기 전달 드릴게요. 대장님 영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낙찰 후 바로 물건지로 가야 하지만 일하다가 중간에 입찰하러 온 것이라 아쉽게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낙찰받은 후 주말에 낙찰받은 물건지로 찾아갔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1분만 고민하고 바로 물건지에 배를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바로 점유자분이 답변을 주셨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러자 언제 낙찰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을 전달 드렸고, 빠른 점유를 이전하면 소정의 이사비도 제공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분과 상의 후 연락 주겠다는 이야기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추후 수리해야 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집안 사진도 좀 찍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 알았다며 집 내부를 꼼꼼하게 보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낙찰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법원에서 낙찰이 되었다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물건지로 향해서 점유자분과 빠른 이사 일정을 협의를 통해 기대 수익을 빨리 올리시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사 일정의 협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즉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면 대충 이자나 공실에 대한 기대 수익률 저하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필수는 빠른 명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 기간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명도를 하지 않고 간혹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과 돈은 비례하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하 사유가 없다면 빠른 명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담당 법원의 계장님을 통해 사건 열람을 한 다음에 점유자분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건지에 방문해서 벨을 눌러서 만나는 방법도 있죠. 그 후 경비실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락처를 남기고 왔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송달하였어요. 내용 증명은 우체국 송달, 일반 우편 송달 등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2일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직접 만나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점유자와 와이프분과의 이야기한 부분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참고로 음료수 한 박스를 구매해 갔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지난주에 찾아와서 사진 찍어 가셨는데 그렇게 막 찍어 가셔도 되는 건가요? 네? 남편분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찍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사비 얘기하셨는데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사비는 못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받는다고 하던데 이사비 제시한 것이 너무 적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도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말한 이사 비용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사 분에게 문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 비용은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일정의 이사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니 최대한 원활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증명에 기재했듯이 잔금 납부 후
배당 기일이 지난 날까지 지속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시면 무상거주 및 불법 점유에 따라 임차 기간을 계산하여 일할 차임을 지급하셔야 되며 해당 부동산의 기회 손실 비용까지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최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법법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대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잘 모르겠고 싱크대 새로 한 거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300만원 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추후 협의점을 찾아서 다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명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부동산 경매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공정이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명도를 하기 전에는 점유자분의 심정과 현 상황을 같이 통감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긴장감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그 다음 낙찰자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경매 집행기간 6개월에서 1년 사이까지 점유자분은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의 선택이 어떤 건지 각종 자문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럼 점유는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니 이사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원하는 이사 비용을 받기 위해 낙찰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명도비용, 즉 이사비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으로 인해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용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점유기간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도 점유자분의 빠른 이사나 퇴거로 인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 원만한 협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명도 후기를 전달 주신 분처럼 지속적으로 대면하거나 혹은 전화를 통해 명도 확인보다는 법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담은 문서를 통해 빠른 협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자료로 인용되어 추후 법적 논쟁 시 유리한 고지점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메일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돌아와 며칠 뒤 조금 더 강하게 내용 증명을 추가하여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뒤 점유자분께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다시 한번 300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중하게 점유자분에게 300만원은 못 드린다고 이야기하며 비용은 정해서 변동은 어렵다고 다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차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렇게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계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 포함 증인 2명을 데리고 집행관님이 강제집행 비용을 산출하고 점유자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3일 뒤 점유자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대한 빠르게 점유를 이전할 테니까 강제집행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취소하고 공과금 관리비 정산하고 짐을 전부 뺀 상태를 확인하면 제가 전달드리기로 한 이사비용을 지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서로 사정을 이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도가 지연될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명도가 잘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를 해서 가물치를 잡기도 했습니다. 팔뚝만한 크기라 손맛이 일품이었죠. 대장TV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연 주신 분처럼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계고까지 가는 사건이 보통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 경험을 통해 명도 협상에 대한 스킬을 80% 정도는 아마 숙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투자 시에는 현명하게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가장 중요한 명도비 협상 부분, 명도 비용을 조율하는 부분, 이런 시크릿 방법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사비용 협의는 누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격을 선 제시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부동산 경매 중에 명도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분이 낙찰자한테 명도 비용을 요구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생각하는 이사 비용보다 무조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사 비용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쪽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점유자분이 만약에 먼저 명도 비용, 이사 비용을 이야기했다면 무조건 내가 생각했던 명도 비용보다 높게 지급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점유자분이 이야기한 이 금액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낙찰자가 생각한 이사 비용 100만원, 점유자가 생각한 이사 비용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의 이사 비용을 먼저 제시하면 가격을 주고 받다가 130만원 내지 15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300만원이라는 이사 비용을 시작을 하면 가격을 주고 받다가 200만원 내지 250만원 선에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게 나오게 됩니다. 누가 먼저 가격을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내가 이사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100만원부터 협상을 하면 안 되고 50만원, 즉 50% 선부터 협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즉 이사 비용을 바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점유자분에게 이사 비용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해당 부동산을 실거주 및 사업의 목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수익률은 제로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소정의 이사 비용을 통해 점유자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유자분에게 충분한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먼저 선행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과정을 얘기하기도 전에 점유자분이 먼저 그냥 300만원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 강제집행이 평당 10만원 정도 비용 선에서 진행이 되는데 의무가 아닌 비용을 어떻게 300만원이나 지급하게 되냐, 나는 그렇게 지급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사 비용을 말함과 동시에 절대 협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즉시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점유자분이 아, 내가 너무 많은 이사 비용을 요구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야 합니다. 즉 점유자분이 먼저 명도 비용, 이사 비용을 얘기해서 기준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비용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고 강하게 전달하시고 상대방이 제시한 이사 비용이 아닌 내가 제시한 이사 비용이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협상의 스킬을 쓰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만약에 놓치면 주도권도 놓치게 되고 결국 점유자분이 원하는 이사 비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이 해당 영상 협상 스킬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낙찰 후 우여곡절 끝에 명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신 분의 사연을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